미란아, 나다. 지우가 좋아하는 장조림 만들어 왔어. 목소리를 최대한 밝게 내봤지만 안에서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숨죽이고 있는 거였죠. 제가 언제 돌아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슴이 먹먹해지면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이 집, 제가 30년 주방에서 일해서 산 거였어요. 낡은 집이었는데 재개발되어 15억이 됐죠. 근데 지금 저는 이 집에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문 앞에서 쫓겨나고 있네요. 제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되었을까요? 제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삶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4시, 영희가 호텔 주방 문을 엽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었죠. 거리는 텅 비어 있고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어요. 주방에 불을 켜자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쏟아집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잡았어요. 오늘도 시작입니다. 600인분 아침 식사 준비. 고기를 썰고 채소를 다듬고 국을 끓입니다. 그때였어요. 끓는 물에 손을 대었습니다. 아! 비명을 삼키고 찬물에 손을 담급니다. 물집이 터지고 손가락 굳은 살에서 피가 배어 나왔어요. 주방장이 돌아봅니다.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 없었죠. 하지만 다시 칼을 잡았습니다. 멈출 수 없으니까. 빨리빨리. 손님들 오신다. 주방장이 소리를 지릅니다. 영희가 이를 악물고 고기를 썹니다. 손이 아파도 눈물이 나도 멈출 수 없었어요. 시계를 봅니다. 오전 10시, 6시간째 서 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죠. 잠깐 허리를 펴려다 그대로 주저앉을 뻔했어요. 신음을 삼킵니다. 동료가 지나가며 말합니다. 영희 씨, 병원 가봐요. 괜찮아요. 일해야 돼요. 점심 준비가 시작됩니다. 또다시 600인분. 저녁 10시. 영희가 주방 문을 닫습니다. 18시간을 서서 일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화장실에서 유니폼을 벗는데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 손을 봅니다. 굳은 살투성이, 물집 자국, 화상 흔적, 마디마디 부은 손가락. 거울 속 얼굴은 지쳐 있었죠.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삼켰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집으로 가는 버스 안. 영희가 월급 봉투를 꺼냅니다. 통장 정리를 해봅니다. 2,900만 원. 그동안 모은 돈이었죠. 100만 원만 더, 100만 원만 더 모으면 그 생각뿐이었어요. 버스 창밖으로 강남 거리가 보입니다. 화려한 빌딩들, 멋진 아파트들. 우리 도훈이도 저기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되길 바랐어요. 어느 날 퇴근길에 부동산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유리창에 붙은 매물 공고. 강남 변두리 낡은 아파트. 3천만 원 금매. 영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3천만 원. 거의 다 모았어요.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저기, 이 집 아직 있나요? 부동산 중개사가 영희를 위아래로 훑어봅니다. 낡은 옷, 굳은 살 박힌 손. 여기 개발 안 될 거예요. 낡은 동네고요. 오래된 아파트라 투자 가치 없어요. 영희가 말합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강남이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금이세요? 네. 3천만 원 있어요. 그럼 내일 계약할까요? 아니요, 지금 할래요. 영희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습니다.
20년, 20년을 악착같이 모은 돈, 한 푼도 쓰지 않고 버스비 아껴가며 끼니 걸으며 모은 돈, 그렇게 강남에 집을 샀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로 달려갑니다. 동전을 넣고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요. 신호음이 길게 울립니다. 도은아, 엄마가 강남에 집 샀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집니다. 엄마, 진짜요? 강남에요? 아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낡긴 한데. 그래도 강남이야. 내가 나중에 결혼하면 여기서 살 수 있어. 엄마. 수화기 너머로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영희도 울었어요. 20년 고생이 이 목소리를 듣기 위함이었으니까. 도은아, 서울에서 떳떳하게 살아라. 엄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영희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죠. 여보, 우리 아들 서울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거는 영희.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낡은 아파트 열쇠를 꺼내봅니다. 묵직했어요. 20년의 무게, 30년 주방 생활의 무게, 손가락에 박힌 굳은 살의 무게, 허리 통증의 무게, 그 모든 게 이 작은 열쇠 안에 들어 있었죠. 언젠가 좋아지겠지. 도은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겠지. 영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로부터 25년이 흘렀습니다. 영희는 계속 주방에서 일했어요. 허리는 더 아팠고 손은 더 거칠어졌지만 버텼죠. 아들 도훈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텔레비전을 켜자 뉴스가 나옵니다. 이 지역 재개발 확정됐습니다. 화면에 영희의 낡은 아파트가 보입니다. 오래된 주택가가 신축 아파트 단지로 재탄생합니다. 현재 시세 15억 원대로 급등. 영희가 멍하니 화면을 봅니다. 리모컨을 떨어뜨렸어요. 15억? 믿기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 주고 산 낡은 집이 15억이라니.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하늘이 도와주신 거야. 몇 달 후 도훈이가 전화를 합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 해요. 영희의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좋은 사람이에요. 이름은 미란이고요.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영희가 웃습니다. 우리 도훈이 장가가는구나. 근데 엄마, 신혼집이 문제예요.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 영희가 말을 끊습니다. 엄마가 산 집 있잖아. 거기서 살아라. 엄마, 그 집이 지금 15억이 넘는데요. 도훈이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희가 조용히 말합니다. 15억이든 50억이든 내 아들 집이면 됐지. 엄마가 뭐하러 그 큰 집에 혼자 살아. 엄마, 너희가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도훈이가 울먹입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요. 결혼식 날, 영희가 미란을 처음 만납니다. 세련된 옷차림, 단정한 화장, 미란이 공손하게 절합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영희가 미란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도훈이 잘 부탁해요.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때만 해도 진심처럼 보였어요. 착한 며느리를 만난 것 같았죠. 며칠 후, 영희가 장조림을 만듭니다. 소고기를 정성껏 삶고, 간장에 졸이고, 메추리알을 하나하나 까서 넣었어요. 신혼 살림하느라 힘들 텐데, 맛있는 거 해줘야지. 아들 내 집에 도착합니다. 새 아파트는 깨끗하고 넓었어요. 초인종을 누릅니다. 문이 열립니다. 어머님, 미란이 환하게 웃으며 맞아줍니다. 어머니, 들어오세요. 영희가 장조림통을 내밉니다.
도훈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하던 건데 신혼 살림하느라 바쁠 텐데 이거라도 먹으라고 미란이 받아듭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영희가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영희는 아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어디서 사는지 아들이 미안해할까봐. 월세 40만 원짜리 반지하. 영희는 거기서 혼자 살고 있었죠. 도훈이가 행복하게 사니까 나는 괜찮아. 영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들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영희는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아들의 결혼 생활은 7년이 흘렀습니다. 7년 일한 세월 동안 영희는 몇 달에 한 번씩은 장조림을 만들어 갔어요. 아들 민우뿐 아나리 손주 지우가 좋아하니까요. 그날도 새벽부터 일어나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고기를 삶고 간장에 졸이고 메추리알을 까서 넣었어요. 지우가 좋아하겠지. 영희가 웃으며 통에 담습니다. 아들네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초인종을 누릅니다. 한참 후에 문이 열립니다. 미란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미란아, 장조림 또 만들어 왔어. 지우 먹으라고. 미란이 인상을 찌푸립니다. 어머니, 미리 연락하고 오시지. 영희가 당황합니다. 깜짝 선물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 미란이 한숨을 쉽니다.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잖아요. 갑자기 오시면 준비도 안 되고. 영희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미안해. 다음부턴 미리 전화할게. 미란이 장조림통을 받아듭니다. 그런데 코를 찡긋합니다. 근데 어머니, 왜? 집에 좀 냄새가. 영희가 화들짝 놀랍니다. 내가 냄새나? 아니, 그게. 미란이 말끝을 흐립니다. 음식 냄새가 좀 강하네요. 어머니 옷에서도. 영희가 자기 옷을 내려다봅니다. 주방에서 입던 옷. 아무리 빨아도 지워지지 않는 기름 냄새. 미안해. 주방 일하다 와서 그래. 다음엔 샤워하고 올게. 미란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영희가 집에 들어서려 하자 미란이 막아섭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지우 숙제 많아서 집중해야 돼요. 어머니 오시면 애가 정신없어 하거든요. 영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럼 지우 얼굴만 보고 갈게. 지우 학원 갔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안에서 지우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엄마, 이거 봐. 영희가 입술을 깨뭅니다. 그래, 알았어. 그럼 이거 지우 먹으라고 전해줘. 장조림통을 내밀자 미란이 받으면서 말합니다. 다음부턴 미리 연락하고 오세요. 안 그러면 문 못 열어드려요. 쾅! 문이 닫힙니다. 영희가 현관문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흘렀어요. 냄새가 난다고. 내가 냄새가 나. 30년 주방 생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냄새. 그게 죄가 되는 거였습니다. 집에 돌아와 도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훈아, 엄마 왜? 엄마가 냄새난대. 미란이가 그랬어. 도훈이가 한숨을 쉽니다. 엄마, 미란이가 좀 예민해서 냄새에 민감한 체질이거든. 그냥 이해해줘. 영희가 말을 잇습니다. 근데 도훈아, 미리 연락하고 오래. 갑자기 오면 안 된대. 그래, 알았어. 미란이 스트레스 받으니까. 엄마가 조금만 참아줘. 또 참으래요. 영희가 묻습니다. 얼마나 참아야 돼? 좀만 더. 미란이가 적응하면 괜찮아질 거야. 전화를 끊고 영희가 주저앉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손을 봅니다. 굳은 살투성이 손.
이 손으로 30년을 일했어요.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고, 이 손으로 집을 샀고, 이 손으로 장조림을 만들었는데, 이 손이 죄가 되는 거였습니다. 며칠 후, 영희가 미리 전화를 합니다. 미란아, 내일 갈게. 괜찮지? 내일은 안 돼요. 약속 있어요. 그럼 모레는? 모레도 바빠요. 언제가 괜찮아?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희는 장조림을 만들고 또 만들었어요. 하지만 갈 곳이 없었죠. 냉장고에 장조림만 쌓여갑니다. 결국 혼자 먹거나 버렸어요. 지우가 좋아하는 건데 영희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느 날 손녀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언제 와요?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답장을 보냈지만 미란이 지우 휴대폰을 뺏었는지 그 후로 문자는 오지 않았어요. 영희는 반지하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벽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고 천장에서는 물이 새고 15억짜리 집 주인이 이런 곳에서 혼자 울고 있었죠. 내가 뭘 잘못했지. 냄새 나는 게 죄야? 손주 보고 싶은 게 죄야?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곰팡이 냄새만 코를 찔렀어요. 영희는 그렇게 또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적응하면, 아들이 말리면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렇게 믿으며.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영희는 이제 아들의 집에 가지 못했어요. 미리 전화해도 거절당하기 일쑤였죠. 어머니, 이번 주는 안 돼요. 다음 주도 바빠요. 나중에 제가 연락드릴게요.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희가 마트에 장을 보러 갔어요. 채소를 고르고 있는데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카페 유리창 너머로 미란이 보였어요. 친구들과 함께 앉아 있었죠. 환하게 웃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영희가 얼어붙습니다. 우울증이라더니 도훈이가 말했었어요. 미란이 우울증으로 병원 다닌다고,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영희가 오면 안 된다고. 하지만 지금 미란은 멀쩡하게 웃고 있었어요. 영희가 카페 앞으로 다가갑니다. 창문에 바짝 붙어서 봤어요. 미란이 친구들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그때 미란이 영희를 봅니다. 웃음이 싹 사라졌어요. 얼굴이 굳어집니다. 친구들에게 뭐라고 속삭이더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 밖으로 나옵니다. 어머니, 왜 여기 계세요?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영희가 묻습니다. 우울증이라며? 병원 다닌다며? 미란의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건 친구들 만나는 건 괜찮아요. 어머니랑은 다르잖아요. 영희가 가슴을 칩니다. 뭐가 다른데? 친구들은 되고 시어머니는 안 돼? 미란이 주변을 둘러봅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여기서 이러지 마세요. 창피하잖아요. 창피? 내가 창피해? 영희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내가 거짓말한 게 창피한 거 아니야? 미란이 영희의 팔을 잡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영희가 팔을 뿌리칩니다. 거짓말쟁이. 우울증은 무슨.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가 이러시면 저 진짜 스트레스 받아요. 왜 이렇게 집착하세요? 집착이라는 말에 영희가 얼어붙습니다. 집착? 손주 보고 싶은 게 집착이야? 미란이 고개를 돌립니다. 저 먼저 갈게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휙 돌아서서 카페 안으로 들어갑니다.
친구들에게 뭐라고 말하더니 다들 영희를 쳐다봤어요. 수군거리는 모습, 분명 영희 흉을 보는 거였죠. 영희가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어요. 저 할머니 왜 저래? 시끄럽게. 영희가 고개를 떨구고 자리를 떠납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집착이라고. 내가 집착하는 거래. 며칠 후 손녀 지우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할머니, 엄마가 할머니 오지 말래요. 왜 그래요? 보고 싶어요. 영희가 눈물을 닦으며 답장합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영희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 도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왜? 미란이가 오늘 무슨 일 있었대요? 카페에서 소리 지르셨다며? 영희가 억울해서 말합니다. 미란이가 거짓말했어. 우울증이 아니라니까. 친구들이랑 멀쩡하게 놀고 있더라. 도훈이가 한숨을 쉽니다. 엄마,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 앞에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미란이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영희가 소리칩니다. 나는 안 창피해. 거짓말쟁이한테 속은 내 마음은 엄마도 좀 생각해줘요. 미란이 입장에서는 스트레스잖아요. 엄마가 조금만 참아주면 되는 거잖아요. 또 참으래요. 또 이해하래요. 영희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나만 참아야 돼? 대답은 없었어요. 그저 반지하 천장만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영희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으니까요. 한 달 뒤 영희가 다시 장조림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지우를 보기 위해서 오후 2시 아들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장조림통을 들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발소리. 멈춥니다. 문구멍으로 누군가 밖을 보는 소리.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어요. 영희가 다시 초인종을 누릅니다. 미란아, 나야. 지우가 좋아하는 장조림 만들어 왔어. 안에서는 숨죽이는 소리만 들립니다. 미란아, 제발. 문 좀 열어줘. 영희가 문에 손을 댑니다. 지우 얼굴만 보고 갈게. 5분만. 하지만 안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소리. 지우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이거 재밌어. 다들 집에 있었어요. 멀쩡하게. 그런데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였죠. 영희가 그 자리에 1시간을 섰습니다. 다리가 아파도, 허리가 끊어져도 그냥 섰어요. 혹시나 문을 열어줄까봐. 하지만 끝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영희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도훈이에게 전화를 걸어요. 한참 만에 받습니다. 왜요, 엄마? 짜증 섞인 목소리. 나 지금 집 앞인데. 장조림 좀 가져왔어. 문 좀 열어줘. 도훈이가 한숨을 쉽니다. 엄마, 오늘 안 돼요. 미란이가 두통심에서 누워 있어요. 하지만 안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텔레비전 보며 웃는 소리. 거짓말하지 마. 안에서 다 들려. 도훈이가 말을 더듬습니다. 그건 나도 피곤해요, 엄마. 오늘은 그냥 가세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희가 장조림통을 내려다봅니다. 새벽부터 만든 장조림. 정성껏 삶은 고기. 하나하나 깐 메추리알. 이제 이것도 버려야 하는 거였죠. 장조림통을 현관문 옆에 놓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을 때 영희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버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력도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중얼거립니다. 더 이상은 못 참아.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더 이상 당하고 살 순 없어.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갑니다.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않을 거야. 영희의 눈빛은 어둠보다 더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 작게 중얼거립니다. 그날 밤, 영희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결심했으니까요. 더 이상 착한 엄마로 살지 않기로. 다음 날 아침, 영희가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봅니다.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오전 10시, 강남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엽니다. 중개사가 맞이합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영희가 등기부등본을 내밉니다. 이 아파트 팔고 싶어요. 중개사가 주소를 확인합니다. 눈이 반짝입니다. 여기요? 이 단지 인기 많은 곳인데요. 컴퓨터를 두드립니다. 현재 시세가 25억에서 26억 정도 합니다. 영희의 손이 떨렸어요. 그렇게나 많이 올랐나요? 네, 요즘 강남이 잘 나가서요. 25억 5천에 내놓으시면 금방 나갈 겁니다. 영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중개사가 물어봅니다. 거주자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아직 모릅니다. 중개사의 표정이 난처해집니다. 그게 보통은 거주자분한테도 미리. 영희가 차갑게 말을 끊습니다. 제 명의예요. 제 마음대로 팔 수 있죠? 등기부등본을 다시 내밉니다. 중개사가 확인합니다. 박영희 명의 깨끗합니다. 법적으론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분쟁이 상관없어요. 그냥 팔아주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단호합니다. 중개사가 계약서를 꺼냅니다. 그럼 전속 중개 계약 맺으시고요. 사진 촬영은 언제 할까요? 빠를수록 좋아요. 거주자분이 집에 계실 텐데. 영희가 비웃음을 짓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가세요. 중개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오후 2시에 촬영 가겠습니다. 영희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부동산을 나옵니다.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파란 하늘. 햇살이 따스합니다. 여보, 내가 제대로 한 거 맞지?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겁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해방감. 이제 시작이야. 작게 중얼거립니다. 며칠 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매수 희망자가 집 보러 온대요. 내일 오후 2시에 가도 될까요? 영희가 대답합니다. 좋아요. 그 시간에 가세요. 내일 오후 2시. 미라는 재택 근무 중일 겁니다. 집에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른 채 영희가 웃습니다. 비웃음이었죠. 이제 알게 될 거야. 내가 누구 집에서 살고 있었는지. 집으로 가는 길.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립니다. 도은이한테서 온 전화. 10통이 넘게 걸려왔어요. 문자도 쏟아집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당장 전화하세요. 영희는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읽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결심했으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영희가 창밖을 봅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야. 혼잣말을 합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끝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영희의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어요.
더 이상 착하게만 살지 않을 겁니다.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영희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 찾아왔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했어요. 25억 5천에 현금 거래예요. 영희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언제 잔금이에요? 한 달 뒤요. 매수자가 급하게 들어와야 한대요. 거주자분들한테는 통보하셨어요? 제가 직접 말할게요. 영희가 도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 한 번만에 받아요. 엄마, 집 파는 거 취소했어요? 목소리가 간절합니다. 영희가 차갑게 말합니다. 아니, 팔렸어. 뭐라고요? 계약했어. 한 달 뒤에 잔금이야. 전화기 너머로 도훈이가 숨쉬는 소리 거칠게 들렸어요. 엄마, 왜 자기 멋대로 팔아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자기 멋대로라니요. 제 집인데 제가 파는 게 멋대로인가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너한테 왜 물어?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우리 완전히 망하잖아요. 영희가 조용히 말합니다. 너희가 날 어떻게 했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손주도 못 보게 막고 냄새난다고 쫓아내고 엄마 그건 이제 와서 변명하지 마. 한 달 뒤까지 짐 빼.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후 저녁 8시쯤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도훈이와 미란이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도훈이는 수염도 안 깎고 미란은 화장도 안 한 맨 얼굴.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죠. 엄마, 도훈이가 작게 불렀어요. 영희가 문을 열어줍니다. 둘이 반지하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주변을 둘러봅니다. 곰팡이 핀 벽, 찢어진 벽지, 낡은 가구. 미란이 입을 가립니다. 어머니가 이런 곳에서 사셨어요? 영희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응, 25억짜리 집 주인이 이런 곳에서 살았지. 미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도훈이가 무릎을 꿇으려 합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영희가 말을 끊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계약금 이미 들어왔어. 미란이 소리칩니다. 어머니, 여긴 우리 집이에요. 우리가 산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영희가 차갑게 웃습니다. 우리 집? 산 거나 마찬가지? 등기부등본을 꺼내 내밉니다. 여기 봐. 박영희. 내 명예, 내 집, 내 결정이야. 너희는 그냥 새 들어 산 거였어. 공짜로. 미란이 할 말을 잃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 영희가 계속 말합니다. 30년 주방에서 일했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손을 내밉니다. 굳은 살투성이 손. 이 손으로 끓는 물에 데이면서 허리 망가뜨려가며 3천만 원 모아서 그 낡은 집 샀어. 재개발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하늘이 도와서 25억이 됐는데 목소리가 떨립니다. 너희는 날 뭐로 봤어? 냄새난다고, 집착한다고, 문도 안 열어주고. 미란이 눈물을 흘립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모질게 했어요. 무릎을 꿇습니다. 도훈이도 함께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우리가 나쁜 자식이었어요. 엄마가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영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너도 이제 알았구나. 엄마가 얼마나 아팠는지. 그때 뒤에서 작은 목소리. 할머니, 지우였어요. 부모 뒤에 숨어 있다가 나왔죠. 할머니, 지우가 영희에게 달려옵니다. 영희의 품에 안깁니다.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 장조림 다시 먹고 싶어요. 영희가 손녀를 꼭 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이 아이만은 죄가 없었죠. 영희가 선언합니다. 집은 팔아. 이미 결정했어. 하지만 지우는 만날 거야. 너희랑은 거리 두고 살겠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도훈이와 미란이 고개를 숙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셋이 돌아가고 영희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거 맞지? 돌아가신 남편에게 말을 겁니다. 6개월 후, 영희는 깨끗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집을 매수하고도 남은 돈은 10억이었어요. 주말, 초인종이 울립니다. 문을 열자 지우가 서 있습니다. 할머니, 오늘 장조림 만들 거예요? 그럼, 할머니랑 같이 만들자. 둘이 주방에 섭니다. 고기를 삶고, 간장에 졸이고, 메추리알을 까서 넣었어요. 할머니, 이거 제일 맛있어요. 지우가 환하게 웃습니다. 영희도 웃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옵니다. 따스합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영희가 혼잣말을 합니다. 아들과의 관계는 끝났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착하게만 살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의 인생도 소중하니까요. 영희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아름답지만 그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는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삶은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당신만의 것이니까요. 이야기 복다리는 오늘도 당신의 삶을 온전히 응원합니다.